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매번 글을 보내버려 썼다가 지우개 반복하며 마음으로만 늘 수백 번도 사연을 더 보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작정하고서 2020년에 제 마지막 일과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네요. 쓰기까지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는데 욕보다는 진심 어린 질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욕은 저 말고 제가 앞으로 써내려갈 사람에 대한 욕을 말합니다. 저는 23살에 남편과 맞선을 보고서 곧장 다음 해에 시집을 왔으니 어느새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참 어리고도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철없던 때에 덜컥 새 신부가 되어버렸죠. 그땐 세상이 그리 옛날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 그리고 시댁까지 모두 교육은 제대로 받으셨던 분들이어서 충분히 공부하고 직장도 얻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다가 늦지막히 결혼을 해도 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학 졸업을 하고도 하고 싶은 것,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한 개도 없었고 무능력하고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저 스스로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괴롭고 비참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취업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떠나고 심지어 연애를 해도 인생 고민이란 걸 할 틈도 없이 다들 즐겁게 하던데 제게는 옆에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는 짝도 없고 뭣도 없고 정말 기껏 대학까지 나와놓고서 이뤄놓은 것이 하나 없는 어린 여자애였죠. 아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런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매일 보는 딸아이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암울해져 가고 있으니 본인들 머릿속도 무지하게 복잡했을 겁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께는 사랑하는 막내딸이자 늦둥이 애기였는데 자식의 앞날 걱정하며 마음고생하는 꼴이 본인들 입장에선 절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미친 듯이 제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고자 맞선 자리를 주선하고 다니셨어요. 더 정확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 그냥 시집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정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개인병원에서 폐위닥터 일하시는 의사셨는데 그 덕인지 아빠와 같은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만나봤고 아빠 후배의 아들이란 사람도 만나봤고 그도 성에 안 차니 아예 직종을 바꿔서 인문계열 회사원이나 연구원 등 세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작정 끌려나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겨우 20대 초반을 벗어났었는데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저 외모가 내 스타일이고 대화가 잘 통해야 이 사람이 최고네 하면서 금사빠처럼 빠져버릴 때였죠. 이걸 간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저 딸이 얼른 시집가서 좋아하는 남자 옆에서 내조나 하며 편하게 살길 바라셨던 바람에 직업 좀 괜찮다는 사람은 죄다 제게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결국 그게 부모님의 마지막 바라기란 거 알아서인지 어떻게든 상대를 찾아보려 하다가 진짜로 찾았습니다. 지금의 남편. 저와는 20년을 함께 살고 있고 고생은 좀 했지만 자식도 셋이나 낳아서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신랑 말이죠. 처음엔 그 나이대 여자애들처럼 외모만 보느라고 조금만 잘생긴 사람 같다 싶으면 애프터도 받아줬고 하루 정도 더 만나서 커피도 마시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와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난 꼭 잘생긴 남편을 두고 싶은데 말이 너무 답답하고 통하질 않으니 저도 슬슬 시행착오란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쭉 맞선을 보기만 하길 2달 정도 되었나? 새로운 상대 만나러 나가는 길도 이젠 너무 부담스럽고 따분하기까지 하고 내가 그가 너무 겉모습만 봤나 싶어서 살짝 반성을 하던 그때 우리 남편이 나타났어요. 외모는 그냥 딱 보통의 남자였는데 사람 참 깔끔하고 단정한 것이 볼수록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저와의 대화가 참 잘 통했다는 점이 절 단시간에 남편에게 빠져버리게 만들었죠. 개그 코드가 똑같아서 지나가다 어느 취객이 트럼을 꺽 하고 지나쳤는데 그걸 기분 나빠해야 하는데 둘이서 웃겨 죽겠다며 길목 한가운데서 배꼽 잡고 웃은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이름을 서로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어서 틀린 이름으로 부르다가 뒤늦게야 통성명 제대로 하고서는 또 그게 웃기다고 껄껄거리고 있고, 한마디로 남이 안 오는 지점에서 둘이서만 웃겨 죽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유머 코드가 아주 잘 통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맞선이었기에 연인이 되기로 한 후 곧장 결혼 준비에 돌입했고, 그때부터 사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양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상견례까지 치러버렸습니다. 애초에 양가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러 나간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크게 놀라실 것도 없으셨고, 저희는 순식간에 척척 결혼식까지 완료하고는 정신 차려보니 신혼집에 들어가 있는 신혼부부가 되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 졸업 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던 저였는데, 참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그때 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집을 오니 참 좋았어요.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신혼집이며 새로운 살림의 시작 단계가 비교적 모두 다 수월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참 쿨하게 뭔가 신세대 같아 보였던 것이 시집 잘 갔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신혼집을 구할 적부터 살림살이 채울 때 저희 엄마와 함께 셋이서 다니시면서 꼭 친정 식구도 같다면서 무척이나 즐거워하셨어요. 잘 지내주는 양가 어른들 모습에 저도 신랑도 무척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랬던 보통의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작년 초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자연스레 외동아들인 저희 남편이 모시게 된 후부터예요. 그간 시어머니와 워낙 잘 지내왔고 또 결혼 생활한 게 벌써 강산이 2번이나 변했었기에 제 아무리 십자가 붙는 사람이라 해도 당연스레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왔어요. 방 하나 비워서 어머니 손잡고 다니며 방 꾸미는 것도 함께하고, 내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애들 식단에 남편 밥 그리고 어머님 식사까지 3가지를 챙겨가며 부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살아갔습니다. 애가 셋이다 보니 정말 정신이 없기도 했고, 또 하나둘 입시 시험을 치룰 때가 다 와가다 보니 예민해져 있기도 해서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한 반년 정도는 정말 저와도 잘 지냈어서 편히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글쎄 남편한테 제가 어머님 눈치를 줘서 본인 마음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남편을 통해 그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어찌저찌 그날 바로 남편을 대동해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어머님을 대해드렸고 신경 정말 많이 쓰며 보살펴드리고 있다는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다고 했고, 어머님은 제가 곧장 이런 말을 하니 본인도 민망하셨는지 그냥 했던 소리라며 오히려 남편한테 왜 이상하게 말은 전했냐고 애써 나무라셨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전혀 눈치 보실 성격이 아니신데 눈치 보인다는 소리를 하신 것 자체가 좀 꺼림칙했지만, 처음 며느리와 함께 지내시느라 불편한 점들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더 신경 써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저와 이웃집 제 친구의 남편, 제 아이의 친구 아빠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정확히는 11월 말부터니까 2020년 연말 내내 이 의심을 품고 터뜨리고 아주 난리를 피워대셨죠. 잠잠하던 집에 불을 제대로 끼얹은 겁니다. 그 의심의 상대남은 바로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이웃집 언니의 남편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하고 같은 반을 여러 번 해서 알게 된 사이이고, 그 집 언니가 저랑 2살 차이라 몇 없는 또래라며 거의 10년을 함께 돌도 없는 동네 절친으로 지내고 있고요. 남편들끼리는 애들 데리고 자주 운동하러 나가줘서 가족끼리는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자꾸 소음이 들린다며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따져야겠다며 혼자 팔을 걷어붙이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싸움을 일으킬 것만 같은 그 태도에 저는 급 당황을 하며
시어머니를 막았었죠. 그간 잘 지내고 있었던 이웃사촌이고 한 번도 소음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집인데 갑자기 잠도 못 잘 정도로 들린다고 하시니 분명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부터 일으켜 서로 얼굴 붉히기 전 제가 조심히 먼저 말을 꺼내보기로 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대신해 위층으로 올라가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겨우 문을 두드리니 집에서 언니 말고 언니 남편, 제가 늘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가 문을 대신 열어주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에 보니 반가워서 오 오빠 하면서 자연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언니가 들어와 하면서 제 목소리를 알아채고 불러줬거든요. 들어가서는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시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소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보니 시어머니 방 위층에 위치한 그 방은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이고 있어서 밤에 소음 나는 게 불가능한 공간이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무작정 오셔서 화부터 내셨더라면 오해가 쌓여 일이 더 커졌겠다 싶어서 마음의 안도감이 불어왔죠. 언니는 영문도 모르고 소음이 자기 집에서 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가 그리 미안한지 계속 미안하다고 더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했고 저도 그런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어서 예민하다며 불편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가 좋게 좋게 대화를 마무리 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왔다고 그 집 안에서 그 남자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혼자서 미친 사람 마냥 제 불륜을 오해하고서는 막 혼자 모골이 화가 났는지 한참 뚱해 계시다가 결국 그 오해를 혼자 안 풀고 그대로 동네에서 사귄 자기 지인들한테 다 전달을 해버렸더라고요. 단순히 뒷담화를 넘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소문이 퍼지도록 자기 며느리가 불륜녀가 되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며느리들한테 퍼뜨리고 그 며느리들은 또 여기저기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말을 전달했을 거고 결국 그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온 아파트 안에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또한 처음 사실과는 다르게 제가 그냥 아파트 안에 어느 유부남과 사귀는 중이라고 집에 와이프 없을 때 안으로 들어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상간 전문녀라며 조심하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정말 집집마다로 다 퍼져버린 것이죠. 정말 순식간에 소문의 당사자, 그것도 얘가 셋이나 있는데 불륜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 더 웃긴 건 전 이 소문의 주인공이 저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제가 싫어 죽겠는 사람들이 저한테 티 안 내고 어느 미친년이라 돌려 말하며 소문을 전달해주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맞장구를 치면서 별 또라이년이네 라고 했답니다. 저를 향해 또라이라고 하니 당시 소문을 전달해주던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가소롭고 미혹됐어요. 게다가 장을 보러 가거나 가끔 운동한다고 저녁에 막내 데리고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괜히 저를 한 번씩 더 흘겨보는 것만 같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제가 완전히 찍혀버린 것만 같았던 너무 기분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심지어 아파트 앞 마트 사장님은 물건 계산할 때 틱틱 던져가며 바코드를 찍어주시더니 급기야 카드 주란 말도 안 하고 카드를 받아 채가서는 결제를 하고 영수증 달란 말을 하기도 전에 제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멀끔멀끔 쳐다보고 있으니 급기야 다음 손님 있는 거 안 보여요? 하면서 화를 덜컥 내버렸어요. 늘 인사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이웃분이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이 소문은 결국 위층집 언니한테도 퍼지게 되었고 언니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니 바로 눈이 뒤집혀서는 그리고 동시에 그 상대가 저라는 소문에 의심의 꼬리를 물고 또 물다가 결국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본인도 화로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으려던 참에
소문을 다 저에게 털어놔 주더라고요. 네가 진짜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는 질문은 당연히 처음부터 던졌고요. 언니의 눈에는 의심으로 가득 찬 제 눈물이 내내 고여 있었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난지 모르겠다며 마지막으로 언니네 집에 간 게 저번 층간소음으로 찾아간 게 전부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더군다나 언니네 남편은 맨날 출근하니 집에 있던 날은 그날뿐이지 않냐면서 저도 이 앞뒤가 안 맞는 소문이 도대체 어쩌다 났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억울해서 방방 뛰며 눈물을 흘렸어요. 애가 셋인데 소문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냐고, 애들도 아냐며 애들 생각에 눈물이 도저히 주체가 안 돼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헉헉거리기까지 했네요. 제 얘기를 듣고 제 꼴을 보니 언니도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그러고 보니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랑 끼워 맞추고 있었다면서 입을 틀어 막더라고요. 언니는 남편이 소문 당사자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 눈부터 뒤집힌 건데, 정말 주부인 자신이 내내 틀어박혀 살고 있는 집안에서 어떻게 자기 남편이 자기 없는 사이에 저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우리 남편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월차를 쓴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소문의 진상을, 도대체 그 소문이 어디서 퍼진 건지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다행히도 소문의 진상은 쉽게 파악이 되었어요. 언니네 남편이 마지막으로 월차 써서 집에 있던 그날이 우리 시어머니가 소음 문제로 저를 위층에 올라가게 한 그날인데, 그날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남자가 문 열어주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기에 단번에 시어머니가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둘이서 아예 작정을 하고서 소문의 꼬리를 물러다녔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저는 저대로 소문 전달해준 사람 찾아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심지어 마트 아줌마한테까지 찾아가서 소문을 어디서 들었냐고 다짜고짜 캐묻기 시작하기를 꼬박 4시간 정도 되었나? 이 아파트에 주부들이 하도 많으니까 대낮부터 사람 찾는 건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따라가 보니 결국 우리 시어머니 절친으로 알고 있던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언니랑 둘이서 씩씩거리며 그 할머니 집을 알아보겠다며 경비실을 찾는데 희미하게 1층 주차장 너머에 있는 정자에 우리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작정 정자로 뛰어가니 어머니 친구분이 그 할머니도 같이 계셨어요. 우르르 한두 명 아니고 비슷한 또래의 서너 분이 더 앉아 계셨죠. 단번에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란 거 알아챈 그분들은 어머머머머 하면서 저한테 삿대질하며 전현이 왜? 하면서 제가 여기 왜 왔냐고 따져 물으시려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자마자 그 할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제가 바람 핀다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 누구남 집에 들어간다고 누가 처음 말했어요?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 급기야 경비실 아저씨까지 따라와 말릴 정도로 막 난리를 피워대며 헛소문 퍼뜨린 죄로 경찰에 무고죄를 신고할 거라고. 이거 멀쩡한 사람 명예훼손 한 거예요. 알아요? 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법을 들먹이며 경찰이고 고소고 막 험한 말들을 꺼내니 이 노인은 겁을 덜컥 먹고는 몇 번이고 우리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다 결국 지그시 손가락 하나 치켜들더니 시어머니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너그 집에서 나온 소문은 왜 나한테 그랴? 하면서 그 말은 다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들었다며 결국 이시직고를 한 할머니.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란스럽다고 하나둘 정자 쪽을 내다보기 시작한 주민들이 베란다 곳곳에 보이는 와중에 시어머니 멱살을 끌고 잡아 나왔어요. 그대로 맨발로 끌려오는 시어머니고 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제 상황, 제 기분 생각하며 질질 끌고서는 집 안까지 들어왔죠. 소파에 내팽개쳐놓고는 술 처마셔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녔냐고 물어보니 처음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잡아떼는 겁니다. 저번에 남편한테 제가 눈치 준다고 이간질을 했을 때부터 낌새를 알아차려야 했는데 이제 보니 아들과 한 집에서 살며 아들 사랑 독차지하고 이왕이면 피 안 섞인 며느리는 좀 떨어져 나가줬으면 좋겠다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무리하게 구냐며 저희 친정엄마까지 언급하면서 버르장머리 없어서 싹수가 노란 줄 진작에 알았다며 궁시렁대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니년이 남자가 문 열어주는데 들어가서 안 나와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하면서 본인이 결국 그 소문을 낸 당사자인 것을, 그러니까 그날 층간소음 해결하러 올라가는 저를 보고서 오해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버렸는데 확 뺨이라도 때려버리려다가 바로 옆 찬장에 있던 와인병 하나 꺼내들어서는 시어머니 정수리 위에서 들이부어버렸습니다. 한참 들이붓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소문을 낸 당사자라고? 라고 재차 물으니 그제서야 쫄려서는 아고 나 죽네 나 죽어 시엄마가 말 좀 전달했다고 이러네 나 죽네 나더군요. 손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애엄마가 불륜 전문녀로 낙인이 찍혔는데 말 좀 전달했다는 시어머니 가만둬선 안 되겠더라고요. 한 병 더 들이부으려고 가장 저렴한 와인 하나 찾으려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육수가 제 뒤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철푸덕하고 와장창창 부어져서는 콸콸콸 시어머니 몸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있던 윗집 언니가 듣다 열이 뻗쳤는지 제가 신년에 끓이려고 만든 떡국 육수를 그걸 그대로 냄비채로 들고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부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 정수리 위에 한두 마리 올려져 있던 통멸치부터 시작해서는 다시마 조각부터 아주 구수한 육수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나가서 이 아빠 들어올 때까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제 소문에 대해 해명하라고 말해줘. 물에 홀라당 젖은 시어머니한테 이불 한 포 덮어줬어요. 그리고는 바로 1층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내보냈죠. 집에 돌아와서는 언니한테 빌린 상자 위에다가 A4 용지를 다다닥 붙여서는 그 위에 글도 적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엿먹이라고 불렸냐라고 헛소문낸 당사자입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윗집 부부 미안해요. 하고 말이죠. 언니랑 어찌나 협동심이 좋던지 진짜 순식간에 박스 위에다가 화이트 보드지처럼 글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1층 가서 시어머니 품 안에 건네주고 테이프로 어깨에 박스와 붙여 고정을 시키니 제법 그럴싸했어요. 오다 가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막 쳐다보기 시작하고 글을 읽더니 감이 왔는지 수근수근 대더니 또 시어머니 꼴에 웅성웅성 거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 내면 다음엔 우리 시어머니 말고 당신들 꼴일 줄 알아 하고는 이왕 시어머니 엿먹에 쌍년이 된 거 완전히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하는 광고까지 해놓고는 집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진짜 추위에 떨며 저 대신 밖에서 소문에 대한 진상규명 퍼포먼스를 펼쳐주시다가 제가 보고 한 1시간 후에 집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이미 동네 사람들도 볼 꼴 다 봤고 시어머니는 추위에 벌벌 떠면서 저한테 하는 첫마디가 그거더군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라고 말이죠. 겁 제대로 먹은 시어머니와 아직 소문에 대해서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가 다시 만든 육수와 함께 버무려진 떡국을 시원하게도 들이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인지 입맛이 없다면서 멸치 육수로 만든 떡국을 끝까지 거부하시며 쓰라린 배를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참 세상은 코로나로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소문으로 별일을 제대로 겪은 연말이었네요. 뭐 결론은 소문도 제대로 규명을 하고 시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함과 동시에 동네에 한 번만 더 제 소문 이상하게 내고 다니면 다 가만 안 두겠다고 벼러주기까지 했으니 앞으로 저를 향한 욕 나오는 소문은 절대로 없을 듯 합니다. 아 물론 저 무섭고 독하단 말들은 괜찮아요. 차라리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함부로 입 밖에 오르내리지 못할 테니까요. 벌써 혀 내두르며 입 꾹 담은 동네 아줌마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무섭다는 소문이 불륜 전문녀라는 소문보다는 정말 100배, 1000배 나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